아침에 양치질을 하다가 뱉은 거품 속에 선홍빛 피가 섞여 나온 적 있으신가요? 혹은 피곤하면 잇몸이 붓고 들떠서 씹을 때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끼시나요? 나이 들어서 잇몸이 좀 약해졌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신가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 피는 단순히 잇몸에서 나는 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지금 세균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는,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실린 연구 결과가 전 세계 의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치매, 즉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부검해 봤더니 놀랍게도 환자의 96% 뇌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세균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 세균의 정체는 뇌 속에 있어야 할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입속에 사는 잇몸병균, 진지발리스였습니다.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의 연구팀도 53명의 치매 환자를 추적 관찰한 결과 잇몸병균이 뇌로 침투해서 뇌세포를 파괴하는 단백질을 뿜어낸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쉽게 말해 잇몸 관리를 안 하면 뇌가 썩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치과의사와 뇌과학자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치매를 부르는 최악의 양치 습관과 당장 오늘부터 내 뇌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잇몸 관리법 3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30년 기억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도대체 입속의 세균이 어떻게 저 멀리 있는 뇌까지 올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입이랑 뇌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의심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상식입니다. 우리 잇몸에는 수많은 모세혈관이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치하다가 피가 났다는 건 그 혈관이 터져서 외부와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이때 입속에 있던 치매 유발균인 진지발리스가 그 상처난 혈관을 타고 침투합니다. 혈관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온몸을 돌다가 결국 뇌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미국 뉴욕대학교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잇몸병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치매, 독소 물질이 쌓일 확률이 무려 4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뇌로 들어가는 방어막인 혈내 장벽이 뚫리고 있다는 아주 끔찍한 경고음입니다. 손등에서 피가 매일 난다면 응급실을 가실 텐데 왜 잇몸에서 나는 피는 방치하십니까? 그 아니란 생각이 내 기억을 지우개처럼 지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바로 입냄새와 흔들리는 치아입니다. 혹시 손주들이 할머니 입에서 냄새나 하고 피한 적 없으신가요? 아무리 닦아도 사라지지 않는 입냄새, 그리고 치아가 예전보다 길어진 것 같은 느낌. 이게 바로 잇몸뼈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0년치 빅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만성 치주염, 즉 잇몸병을 10년 이상 앓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정확히 1.7배 높았습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침분비가 줄어들어서 입안이 건조해집니다.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죠. 동의보감에서도 신장이 허하면 이가 들뜬다라고 했습니다. 치아 건강은 우리 몸의 노화와 직결된다는 걸 옛 선조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임플란트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임플란트로 씹는 기능은 살릴 수 있어도 이미 세균 공격으로 망가진 뇌세포는 임플란트가 안 됩니다. 치아가 빠질 때마다 치매 위험은 3배씩 증가한다는 일본 큐슈 대학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내 이빨 하나하나가 뇌세포를 지키는 보초병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붓고 피나는 잇몸, 그리고 위험에 노출된 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치과 의사들이 추천하는 돈 안 들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확실한 관리법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양치하는 방법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바로 바스법입니다. 대부분 칫솔을 옆으로 벅벅 문지르시죠? 그건 치아 표면만 닦는 겁니다. 세균은 이빨과 잇몸 사이, 그 틈새에 숨어 있습니다. 치주 포켓이라고 하죠.
칫솔모를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잇몸 틈새에 찔러 넣으세요.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진동을 주면서 쓸어내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피가 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쁜 피가 빠지고 붓기가 가라앉는 과정입니다. 미국 치주과학회에서도 잇몸병 환자에게 가장 권장하는 칫솔질 방법이 바로 이 바스법입니다. 두 번째는 치실과 치간 칫솔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칫솔질만으로는 세균의 60%밖에 제거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40%는 이빨 사이에 끼어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치간 칫솔을 써보세요. 이물질이 빠져나오면서 나는 악취를 맡아보시면 그동안 내가 왜 입냄새가 났는지 바로 아실 겁니다. 세 번째는 천연 구강청결제, 소금물과 녹차입니다. 양치 후에 미지근한 소금물로 입을 헹구세요. 삼투압 현상으로 잇몸의 붓기를 빼줍니다. 또는 녹차를 자주 드세요.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카테킨 성분은 잇몸병, 균을 죽이는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다고 이미 수많은 논문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잇몸병 균인 진지발리스는 혈관을 타고 뇌로 가서 치매를 유발하는 주범이다. 둘째,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입냄새가 심하다면 뇌가 위험하다는 신호다. 셋째, 칫솔을 45도로 기울이는 바스법과 치간 칫솔 사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다라는 옛말이 있죠. 하지만 현대의학에서 치아는 오복을 넘어 뇌를 지키는 성벽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양치하실 때 나는 지금 이를 닦는 게 아니라 뇌를 닦고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맑은 정신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과학적이고 검증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